자, 이제 새로운 나라의 거의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려갑니다. 헌법이라는 거, 새로운 나라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가치, 이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헌법은 법이 아니에요. 6월 19일 날 그 동적 계층 민주주의의 헌법편에서 이렇게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법은 법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정의하는 근간입니다. constitution이라는 게 law라는 뜻은 아니에요. constitution 때문에 law의 의미가 좀 생긴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 constitution 자체는 어떤 구성, 근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입법기관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그러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천박스럽고 좀 제멋대로인 것 같은 어떤 법관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객체들이 염두에 둬야 될 어떤 추구하는 바이자 공동의 윤리 이념이자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헷갈려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은 법이 아니고요. 어떤 공동체를 정의하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식하고 바보 같은 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입법기관에 의해서 이 사악하고 무식한 정치꾼 놈들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해서도 안 돼요. 이미 너덜너덜해진 지금의 헌법은 그냥 최상위법 혹은 고쳐지기 어려운 법 정도로 의미를 축소해서 놔두든가요. 아니면 필요한 내용만 일반 법체계 속으로 녹여서 놓고 소멸시키는 것이 좋을 것처럼 보여요. 제 생각대로 헌법을 새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도 헌법 대신에 대한민국 이념이라고 이렇게 좀 바꿔보겠어요. 대한민국 이념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자유의지대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 그들이 노력한 대로 얻는 것에 일절 방해받지 않도록 하며 국제평화, 인류 번영에 이바지한다. 그냥 착한 얘기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서로를 보호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이념을 그냥 담자고요. 사실 없어도 좋아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불문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을 생각하면 불문헌법이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놓고 보면 불문헌법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명시적으로 두고 조금 더 아직 미개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명시적으로 해드릴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왜 미개하냐? 헌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머리에 파마 그거를 들고 나타나가지고서는 뭐 대통령을 파면한다 뭐 이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법관의 수준이다 보니까 미개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것들 몇 명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 이 5천만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구나라는 어떤 개념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불문헌법이라는 제도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부모님께 효도하라를 법으로 써놓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는 어떤 공통의 선이라 이거죠. 이 대한민국 이념은 인류 공통의 선이라기보다는 이 국가의 구성원들, 그 다음에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구성원들은 어떤 존재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시입니다. 기존 헌법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기존 헌법은 이런 어떤 컨스티튜션적인 어떤 조문하고 일반 법하고가 짬뽕이 돼 있어서 제가 비난을 하는 거죠. 헌법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요. 있는 부분을 이제 뺄 거 다 빼고 이것만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은 좀 얘기를 넣고. 자, 자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자. 그 다음에 노력한 대로 얻는 것에 일절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국가가 뺏어가지 않는다. 누구도 뺏어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뭐 국제평화, 인류번영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넣은 거예요. 하나마나 한 뻔한 얘기.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공통선.
자, 대한민국 이념.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국민은 각자 그 지위가 최상위에 위치하며 각 개개인 모두가 최상위에 위치한다. 누구도 내 위에 있지 않다. 누구도 내 밑에 있지도 않다. 국가기구를 포함한 어떠한 존재도 국민 개개인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 나부랭이, 대통령 나부랭이가 나 개인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 각각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각 개개인을 국가가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와 국가 방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필요악인 거죠.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대한민국은 정치, 종교, 문화, 경제적 활동을 어떠한 형태로도 제한하지 않고요. 각각의 개개인은 최상위에 위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즉 자유, 그 각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들 말라 그래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 누가 뭔 소리를 하든 제지할 수 없어요. 무한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로 누구를 모욕을 하건 그를 제재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건 말건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은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역으로 다가오는 비난이에요. 그게 이 사회를 구성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욕하는 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욕하는 정도를 구분을 할 능력이 타인에게 있지 않아요. 기분 이상의 것은 있지 않아요. 이걸 법관 나부랭이들이 이건 감옥에 가야 될 모욕, 이건 벌금을 내야 될 모욕, 이건 괜찮은 모욕, 이렇게 분간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들한테 그 판단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특히나 2019년 대한민국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양 진영에 의해서 역겨울 정도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가혹하게 가중처벌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사법고시 통과하고서는 판사가 되었다는 놈들의 이 천박스러우면서도 상황을 근본적인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 무식한 주제에 거들먹거리는 꼴을 정말 못 봐주겠어요. 그놈들한테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제 하지 말자고요. 누구도 누군가의 언행에, 행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말 나부랭이에 공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누구든 무슨 말을 하든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막말을 함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반대급부는 되돌아오는 비난 외에는 없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비난을 적절히 염두에 두고 말의 수위를 조절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으로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태로도 진술을 강요받지 않고 형사소추되었을 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근본적인 현대 법체계 이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기존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에서 시작된 어떤 구문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개인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유린되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공통선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헌법에다가 대한민국 이념에다가 박아 넣지요. 그 다음 대한민국은 특정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과거의 행위를 대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2019년 대한민국은 진작에 망가진 원칙이에요. 바보 같죠? 그러니까 현대 법체계의 어떤 이념을, 이성적인 이념 체계를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요. 정근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 법에는 없는 악마짓을 했다. 나중에 이놈을 정말 처벌하고 싶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어떤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유아틱한 사고체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아직. 감정에 휘둘린다라는 얘기가. 이거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박아놓고요. 과거의 행위를 대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특정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얘기인데 뭐 근본적인 이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결정은 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기관은 의회의 결정사항과 법에 의거해 집행할 뿐이고 사법기관은 법에 의거해 판단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의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썩어빠진 파렴치한 국회의원 것들에게 어떤 판단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의회 구성이라 그러면 절대로 이런 의사결정을 맡겨서는 안 되죠. 동적계층형 민주주의 하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구도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행정기관은 5부문 이상으로 분리하고 그 각 수장과 사법기관 수장의 임명권은 의회가 가지며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또한 의회의 구성은 국민 전원으로 하며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계층적 구조를 갖지만 누구도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동적계층형 민주주의와 그 하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얘기를 앞선 동적계층형 민주주의 방송편에서 수십 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이해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이기에 어떠한 형태로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경제적으로 보상하거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마치 지들 돈인 것처럼 누구를 도와주네, 보상하네, 지원하네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보고 있으면 역겨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끼리 모금을 하세요. 국가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조약을 준수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합니다. 이거는 어느 헌법에나 있음직한 하나마나한 당연한 얘기예요. 그 국제사회에 좀 아양 떠는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의 기본적인 틀을 모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